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 주신다 했죠? 아이고, 어르신. 이번엔 숙박권으로 드리잖아요. 숙박권이 월급이에요? 책상 위 감귤색 종이 한 장, 땀 묻은 손에 떨어진다. 정부 사업이라 믿었는데 이게 사람 대접이에요? 강 사장은 비웃는다. 그 나이에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그 나이에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이 나이에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귤빛 햇살이 서류 위에서 붉게 번진다. 명자의 눈이 달라졌다. 믿음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늘 매섭습니다. 특히 반지하 방은 더욱 그렇죠. 명자는 오늘도 전기장판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은 감귤 한 알뿐입니다. 껍질을 천천히 벗기면서 명자는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점심이구나. 감귤 한 알로 하루를 버티는 일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슬픈 익숙함이죠. 처음엔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뤘는데 지금은 배고픔조차 무뎌졌습니다. 사람은 참 적응의 동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는 감귤 한쪽을 입에 넣습니다. 시큼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달지 않네요. 요즘 감귤은 다 이렇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은 얼굴로 웃고 있습니다. 명자는 감귤을 씹으면서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당신 없이 사는 게 익숙해졌다는 게 슬프네요. 목소리에는 원망도 그리움도 섞여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입니다. 처음엔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 옷을 꺼내 안고 울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베개를 적시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진 앞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웃기도 합니다. 눈물도 이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슬픔도 익숙해지면 무뎌지는구나 싶습니다. 명자는 사진 속 남편을 한참 바라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명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로 떠난 지 2년째입니다. 처음 몇 달은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거기 날씨 어때? 밥은 먹었어? 그런 짧은 메시지들이었죠. 명자는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메시지를 받으면 한참 동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제는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쉽니다. 그래, 잘만 살면 됐지 뭐. 속으로는 서운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합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궁금합니다. 아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을까요? 요즘 명자는 복지관에서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동네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무급이지만 명자는 이 일을 좋아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오늘도 도시락을 들고 계단을 오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라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8층까지 올라가면 할머니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십니다. 명자 씨 오늘도 고맙네요. 명자는 그 인사 한마디가 좋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받는 기분이니까요. 도시락을 나르면서 명자는 생각합니다. 나도 아직 쓸모 있지. 혼잣말이지만 그 말이 명자를 지탱해 줍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명자는 조금 뿌듯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우편함을 엽니다.
고지서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적힌 고지서도 있습니다. 명자는 고지서들을 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고는 5만 원입니다. 다음 달 국민연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버틸 돈이죠. 이걸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티나. 명자는 한숨을 쉽니다. 고지서를 책상 위에 쌓아두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전기요금 3만 원, 수도요금 8천 원, 관리비 4만 원. 합치면 8만 8천 원입니다. 5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명자는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감귤 한 알로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자는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나옵니다. 화면에는 제주도의 감귤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황금빛 감귤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밭 사이로 웃고 있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파란 하늘, 푸른 바다, 그리고 따뜻한 햇살. 명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광고 속 목소리가 말합니다. 시니어 워케이션 제주에서 일하며 힐링하세요. 워케이션이라는 말이 낯설지만 화면 속 감귤밭은 참 아름답습니다. 명자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봅니다. 저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광고는 계속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숙박과 식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으세요. 지금 신청하세요. 명자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주도라니 평생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텔레비전으로만 봤던 그곳에 갈 수 있다니. 게다가 감귤밭에서 일하며 쉴 수 있다니.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한다니. 숙박과 식사까지 해결된다면 서울에서 고지서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일까? 명자는 광고를 보면서 작은 희망을 품습니다. 화면 하단에 전화번호가 떠오릅니다. 명자는 급히 메모지에 번호를 적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하지만 천천히 적습니다. 다음 날 명자는 복지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주도 가서 일한다는데 괜찮을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명자야, 요즘 사기 많아, 조심해. 순자가 말합니다. 정부에서 한다고 다 믿으면 안 돼. 요새 노인들 타겟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니까. 영숙이도 거듭니다. 명자야, 계약서 꼼꼼히 봐야 해. 혹시나 이상한 데 걸리면 큰일 나. 하지만 명자는 친구들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한다는데 괜찮겠지. 명자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냅니다. 아들이 쓰던 것인데 떠날 때 두고 갔습니다. 명자는 서툰 손놀림으로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컴퓨터가 켜지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명자는 인터넷을 켜고 검색창에 시니어 워케이션 제주를 입력합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가 나지만 천천히 다시 입력합니다. 화면에 사이트가 뜹니다. 밝은 색깔의 홈페이지에는 감귤밭 사진과 웃는 노인들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명자는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 주소, 간단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손이 떨려서 자판을 잘못 누르기도 하지만 천천히 완성합니다. 그리고 신청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인생 첫 비행기표 예매입니다. 다음 날 명자의 휴대폰에 문자가 옵니다.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해 주세요. 문자를 본 명자는 더욱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명자는 다시 노트북을 켭니다. 그리고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편도 항공권, 날짜를 선택하고 좌석을 고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예매 버튼을 누릅니다. 결제 화면이 뜹니다. 5만 원 중 3만 5천 원이 빠져나갑니다. 남은 돈은 1만 5천 원입니다. 하지만 명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주에 가면 숙박과 식사가 해결되니까요. 오히려 서울에 있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발 전날 밤 명자는 짐을 쌉니다. 오래된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어냅니다. 남편과 여행 갔을 때 샀던 가방입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가방이죠. 명자는 옷 몇 벌을 넣습니다. 겨울 점퍼 한 벌, 속옷 서너 벌, 양말 몇 켤레, 그리고 세면도구를 챙깁니다. 칫솔, 치약, 수건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엽니다. 안에는 감귤새 알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 복지관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명자는 감귤을 꺼내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감귤을 손에 쥐고 중얼거립니다. 이번엔 달았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먹는 감귤은 늘 시큼했습니다. 제주에서 먹는 감귤은 다를까요? 명자는 가방 지퍼를 닫으며 작은 기대를 품습니다. 내일이면 제주도입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명자는 남편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당신 나 제주도 갑니다. 비행기 타고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명자는 불을 끕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 합니다. 새벽부터 명자는 잠을 설쳤습니다. 설렘 반 긴장 반이었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으니 당연합니다. 명자는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일어나 씻습니다. 거울을 보니 백발이 성성한 자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볍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명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명자야, 잘할 수 있어. 제주도에서 새 출발이야. 공항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평생 처음 보는 공항 안에서 어리둥절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갑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안내 방송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모든 게 낯설고 신기합니다. 명자는 표지판을 보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체크인 카운터를 찾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짐을 붙이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가방을 엑스레이 기계에 올려놓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낯설고 신기합니다.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명자는 창가 좌석에 앉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끼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자리 젊은 여자분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명자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고 기체가 흔들립니다. 명자는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집니다.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보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세상이 하얗습니다. 명자는 넋을 잃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게 하늘이구나.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곧 제주공항에 착륙한다는 말입니다. 명자는 다시 창밖을 봅니다. 푸른 바다가 보입니다. 저 아래 작은 섬이 제주도입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게 보입니다.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드디어 제주도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제주공항을 나서는 순간 따뜻한 바람이 명자의 얼굴을 스칩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기부터 다릅니다. 명자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바람 속에 바다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설렘이 밀려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명자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에 드디어 왔습니다.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서울보다 하늘이 더 파랗습니다. 도착장 밖에는 사람들이 이름표를 들고 서 있습니다. 명자는 두리번거립니다. 시니어 워케이션이라고 적힌 팻말을 찾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명자는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여자는 이름표를 보며 말합니다. 명자 씨 맞으시죠? 저는 민정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정의 미소는 참 따뜻해 보입니다. 예쁘기까지 합니다. 명자는 안도합니다. 이런 좋은 분이 안내를 해주시니 믿을만합니다. 이제 힐링만 남았어요. 민정이 말합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정은 명자를 차로 안내합니다. 승합차입니다. 이미 다른 어르신 몇 분이 타고 계십니다. 명자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모두들 명자처럼 기대에 찬 얼굴입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습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민정이 운전을 하면서 이것저것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애월까지 갈 거예요. 거기 민박집이 있어요. 바다도 가깝고 경치도 정말 좋아요. 오늘은 쉬시고 내일부터 일 시작하시면 돼요. 민정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합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흘러갑니다. 명자는 넋을 잃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돌담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너머로 감귤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황금빛 감귤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햇살이 감귤에 반사되어 반짝입니다. 명자는 감탄합니다. 이게 진짜 제주구나. 광고에서 본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도 감탄합니다. 우와, 정말 예쁘네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좋네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요.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 감귤밭에서 일을 한다니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작은 마을에 멈춥니다. 여기가 애월입니다. 민정이 말합니다. 명자는 차에서 내립니다. 바다가 가깝습니다. 바람에 바다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파도 소리도 들립니다. 명자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낍니다. 정말 왔구나. 제주도에 정말 왔구나. 민정은 명자를 포함한 어르신들을 건물로 안내합니다. 2층짜리 민박집입니다. 하얀 페인트 칠이 되어 있고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여기가 숙소예요. 민정이 문을 엽니다. 현관을 들어서니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강 사장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계세요. 강 사장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인상도 좋아 보입니다. 명자는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강 사장은 어르신들을 거실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 듣고 방 배정받으시면 돼요. 어르신들은 소파에 앉습니다. 명자도 자리에 앉습니다. 소파가 푹신합니다. 강 사장이 설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건 아주 간단해요. 감귤 수확하고 선별하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 5시간만 일하면 돼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점심 먹고 오후 2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족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강 사장의 말투는 부드럽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5시간이라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도시락 봉사할 때보다 덜한 것 같습니다. 강 사장은 서류를 꺼냅니다. 여기 계약서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사인해 주세요. 형식적인 거예요. 명자는 계약서를 받습니다. 글씨가 작습니다. 명자는 안경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한자도 섞여 있습니다. 명자는 대충 훑어봅니다. 근로조건, 업무 내용, 급여 지급 방식, 글자들이 빼곡합니다. 중간쯤에 보조인력 무급 체험형이라는 글씨가 작게 적혀 있는데 명자는 그 부분을 보지 못합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명자는 그냥 넘어갑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라는데 괜찮겠지. 민정도 좋은 사람 같고 강 사장도 친절하니까. 명자는 서류 끝에 사인을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사인을 합니다. 강 사장이 서류를 거둡니다. 좋아요. 그럼 급여는 숙박권으로 지급됩니다. 명자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숙박권이요. 네, 우리가 홍보용으로 만든 숙박권이에요. 나중에 가족들 오실 때 쓰시면 돼요. 명자 씨 아드님 계시죠? 오시면 여기서 무료로 묵으실 수 있어요. 강 사장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명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여를 돈이 아니라 숙박권으로 준다니. 그런 게 있나요? 하지만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다시 물어보기도 뭐하고.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민정이 어르신들을 방으로 안내합니다. 명자는 2층 작은 방을 배정받습니다. 방은 깨끗합니다. 이불도 포근해 보입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다가 보입니다.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명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명자는 감탄합니다. 정말 좋네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숙박권이라는 말이 자꾸 걸립니다.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명자는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단을 올라오고 계십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입니다. 명자는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온 명자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대답입니다. 할머니는 명자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명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저렇게 피곤해 보이실까?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명자는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생선구이. 소박하지만 괜찮아 보입니다. 명자는 자리에 앉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입니다. 모두 말이 없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조용합니다. 명자는 뭔가 어색합니다. 명자가 먼저 말을 겁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1달 됐어요. 그리고는 다시 밥을 먹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명자는 이상합니다. 왜 다들 말이 없을까?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옵니다. 명자는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석양이 바다에 비칩니다. 아름답습니다. 명자는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믿자, 제주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라는데 괜찮겠지.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면 알게 되겠지. 명자는 가방에서 감귤을 꺼냅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감귤입니다. 껍질을 벗겨 입에 넣습니다. 역시 시큼합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일은 저 밭에서 따온 달콤한 감귤을 먹을 수 있겠죠. 또르르르. 호루라기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명자는 화들짝 놀라 눈을 뜹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입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깜깜합니다. 명자는 잠이 덜 깬 채로 일어납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르신들 일어나세요. 출근 시간이에요. 명자는 황급히 일어납니다. 어제 8시에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일찍 깨우는 걸까요? 명자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방에서 나옵니다. 모두 졸린 눈으로 계단을 내려갑니다.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습니다. 식당에는 간단한 아침이 차려져 있습니다. 밥과 김치뿐입니다. 국도 없습니다. 명자는 허겁지겁 밥을 먹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정이 재촉합니다. 어서 드세요. 늦으면 안 돼요. 강 사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서 트럭 타세요. 밭으로 가야 해요. 어르신들은 트럭 짐칸에 오릅니다. 명자도 뒤따라 올라탑니다. 짐칸입니다. 사람이 타는 곳이 아닙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아직 겨울입니다. 제주도라고 해도 새벽은 춥습니다. 명자는 옷깃을 여밉니다. 이가 딱딱 부딪힙니다. 트럭이 출발합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명자는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10분쯤 달려서 감귤밭에 도착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겨우 밝아오고 있습니다. 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강 사장이 말합니다. 자, 오늘은 저쪽 밭 감귤 따시면 됩니다. 박스 채우면 여기 쌓아두세요. 점심 먹고 오후에 선별장 가서 선별 작업하시면 돼요. 강 사장은 설명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민정도 따라 들어갑니다. 명자는 감귤나무 앞에 섭니다. 차가운 이슬이 잎사귀에 맺혀 있습니다. 손을 뻗어 감귤을 땁니다. 차갑습니다. 손이 시립니다. 명자는 감귤을 바구니에 담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 따고 담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펴고를 반복합니다. 10분도 안 돼서 허리가 아파옵니다. 명자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봅니다. 이게 힐링이야. 혼잣말이 나옵니다. 광고에서 본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옆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말합니다. 처음이세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제 왔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여기 조심하세요. 5시간이 아니에요. 명자는 놀라서 할머니를 봅니다. 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침 5시부터 저녁까지 일해요. 점심도 제대로 안 줘요. 우리 체험이 아니라 노역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럼 계약서에 적힌 건 다 거짓말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 속은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뜹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됩니다. 명자의 손이 시리고 아픕니다. 장갑을 꼈지만 감귤가지에 손이 베입니다. 가지에 가시가 있습니다. 피가 납니다. 명자는 손을 보다가 민정에게 말합니다. 저기 손이 베었는데요. 민정은 밭 입구에서 대충 쳐다보며 말합니다. 반창고 챙겼죠? 알아서 붙이세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보며 돌아서 버립니다. 명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손에서 피가 계속 납니다. 11시가 넘어갑니다. 명자는 배가 고픕니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일만 합니다. 명자는 허리를 펴고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통에 물이 벌써 바닥입니다. 명자는 다시 허리를 굽힙니다. 감귤을 땁니다. 손이 아파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점심시간입니다. 하지만 밥은 없습니다. 강 사장이 사무실에서 나와 김밥 몇 줄을 던져줍니다. 이거 먹고 일 시작하세요. 1시까지 저쪽 밭 다 따야 해요. 명자는 김밥 한 줄을 받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김밥 한 줄로 버텨야 합니다. 명자는 김밥을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참아야 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후가 되자 관광버스 한 대가 도착합니다. 관광객들이 내립니다. 강 사장이 나와서 안내합니다. 여기서 직접 감귤도 따보시고 체험도 하세요. 한 박스에 10,000원이에요. 관광객들이 밭으로 들어옵니다. 웃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감귤을 따며 즐거워합니다. 한 젊은 여자가 명자에게 묻습니다. 여기 직원이세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체험이에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명자는 씁쓸합니다. 체험이라니.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체험이지 명자가 하는 건 노동입니다. 오후 3시쯤 되자 강 사장이 부릅니다. 자, 이제 선별장으로 가요. 어르신들은 트럭에 오릅니다. 선별장으로 이동합니다. 선별장은 창고 같은 곳입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 사장이 설명합니다. 여기서 감귤 크기별로 선별하시면 돼요. 상처 난 건 따로 빼고요. 명자는 자리에 섭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감귤이 흘러나옵니다. 명자는 감귤을 하나씩 집어 크기를 봅니다.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상처 난 것은 따로 빼놓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지만 허리를 계속 굽히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명자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손목도 저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감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명자는 기계처럼 감귤을 선별합니다. 옆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쓰러집니다. 명자는 놀라서 할머니를 부축합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겨우 일어납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요. 민정이 다가옵니다. 쉬실 거예요. 그럼 오늘 급여에서 빠지는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일이 끝납니다. 시계를 보니 6시입니다. 명자는 녹초가 되어 트럭에 오릅니다. 온몸이 쑤십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아픕니다. 손은 베인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명자는 손을 내려다봅니다. 상처투성이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떨굽니다. 숙소로 돌아옵니다. 명자는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쓰러집니다. 움직이기 싫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릅니다. 명자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게 뭐지? 힐링이라고 했는데, 정부 지원이라고 했는데, 속았구나. 명자는 깨닫습니다. 체험이 아니라 노역이었습니다. 밤이 됩니다. 명자는 겨우 일어나 씻으러 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까맣게 그을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입니다. 명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초라합니다. 명자는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습니다. 식당에 내려가니 저녁이 차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습니다. 명자는 억지로 밥을 떠먹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합니다. 첫날은 다 그래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여기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돈이 없으니까요. 명자는 할머니를 봅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강 사장이 부릅니다. 명자 씨 잠깐만요. 명자는 강 사장에게 갑니다. 강 사장이 말합니다. 이번 달은 농장 적자라서요. 급여는 다음 달로 미뤄질 것 같아요. 명자는 어이가 없습니다. 숙박권으로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도 다음 달이요. 강 사장은 미안한 표정을 짓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사정이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명자는 할 말을 잃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앉습니다. 다리가 부어올라 있습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관절통이 심해집니다. 명자는 다리를 주무릅니다. 아파도 참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온몸이 쑤십니다. 명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로 돌아갈까? 하지만 돌아갈 돈도 없습니다. 통장에는 15,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막막합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제는 아름답게 들렸던 소리가 오늘은 슬프게 들립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6시까지 일합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 갑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립니다. 손은 상처투성이입니다. 반창고를 붙여도 다시 벌어집니다. 명자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늙었습니다. 오늘 아침 강 사장이 월급날이라고 했습니다. 명자는 기대를 품고 사무실로 갑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모여 있습니다. 강 사장이 봉투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명자는 봉투를 받아듭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숙박권입니다. 명자는 숙박권을 자세히 봅니다. 애월민박 숙박권 1박 2일, 유효기간 3개월,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본인 사용 불가, 양도 불가. 명자는 강 사장을 봅니다. 이게 뭡니까? 본인 사용 불가라고 적혀 있는데요. 강 사장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내 가족들 오실 때 쓰시라는 거예요. 명자 씨 아드님 초대하세요. 명자는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일한 건데 왜 제가 못 쓰나요? 그리고 아들이 올 리도 없습니다. 연락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강 사장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요즘 다 이렇게 해요. 체험형 프로그램이니까요. 명자는 허탈하게 웃습니다. 체험형이라니. 하루 13시간씩 일하는 게 체험인가요? 명자는 숙박권을 구겨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저도 지난달에 받았어요. 쓸 데가 없더라고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안 와요.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들 속은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식이라고 합니다. 강 사장이 고기를 굽습니다. 삼겹살 냄새가 퍼집니다. 명자는 배가 고픕니다. 일주일 내내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습니다. 강 사장이 고기를 접시에 담아줍니다. 많이 드세요. 수고하셨어요. 명자는 고기를 한 점 집어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강 사장 옆에 민정이 앉아 있습니다. 민정이 술을 따릅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강 사장이 웃으며 받습니다. 민정도 수고했어. 덕분에 이번 달 인건비 많이 절약했지. 강 사장의 말에 명자는 젓가락을 멈춥니다. 인건비를 절약했다니. 그럼 명자는 뭡니까? 공짜 인력인가요?
명자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민정이 다시 말합니다. 공짜 인력 덕분에 올해 수익 많이 올랐죠. 작년보다 30%는 늘었을 거예요. 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 시스템 정말 잘 만들었어. 정부 보조금도 받고 인건비도 안 들고 일석이조지. 두 사람이 웃습니다. 명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계인가요? 명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자는 밖으로 나옵니다. 답답합니다. 바람을 쐬고 싶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명자는 마당을 걷습니다. 감귤나무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명자는 나무 아래 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명자는 민정을 찾아갑니다. 민정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명자가 문을 두드립니다. 민정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정은 고개를 듭니다. 뭔데요? 명자는 들어가 앉습니다. 저 계약서 다시 보고 싶은데요. 민정은 서랍을 뒤적입니다. 왜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계약 내용이 이상해서요. 민정이 계약서를 꺼내줍니다. 명자는 계약서를 자세히 봅니다. 이번엔 돋보기까지 꺼내듭니다. 근로시간 하루 5시간. 하지만 실제로는 13시간 일합니다. 급여월 100만 원 상당 숙박권 지급. 하지만 본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자는 민정을 봅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민정은 시선을 피합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명자는 화가 납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였어요. 속인 거잖아요. 민정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마세요.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 있어요. 명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민정이 계속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일이나 하세요. 다들 그렇게 해요. 명자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나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며칠 후 명자는 우연히 강 사장 사무실을 지나갑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강 사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보조금 잘 받았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요.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요. 다 체험형으로 돌리니까요. 명자는 멈춰섭니다. 정부 보조금이라니. 그럼 정부에서 돈을 줬다는 건가요? 강 사장은 계속 말합니다. 1인당 월 150만 원씩 받아요. 10명이니까 1,500만 원이죠. 인건비 하나도 안 들고 보조금만 챙기니까 남는 장사예요. 명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정부가 명자를 위해 돈을 줬는데 강 사장이 가로챘다는 겁니다. 명자는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강 사장이 놀라서 전화를 끊습니다. 누구세요? 명자가 들어갑니다. 방금 통화 들었어요. 정부 보조금 받았다면서요. 강 사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명자는 강하게 말합니다. 다 들었어요. 우리 인건비로 나온 돈 사장님이 가져간 거죠. 강 사장이 책상을 탁 칩니다. 증거 있어요. 명자는 당황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들은 것뿐입니다. 강 사장이 협박합니다. 함부로 말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여기 내 규칙이에요. 따르기 싫으면 나가세요. 명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부 보조금까지 가로챘다니. 이건 범죄입니다. 명자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명자는 고민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밭으로 가는 길에 사무실을 지나갑니다. 강 사장과 민정이 나가고 없습니다.
명자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명자는 사무실 문을 엽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뒤적입니다. 정부 보조금 관련 서류를 찾습니다.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지원 사업 장부입니다. 명자는 장부를 펼칩니다. 1인당 월 150만 원 지급. 총 10명. 월 1,500만 원. 하지만 실제 지급 내역은 제로입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한 장, 두 장, 여러 장을 찍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립니다. 명자는 황급히 장부를 제자리에 놓고 밖으로 나옵니다. 민정이 복도를 걸어옵니다. 명자 씨 왜 여기 계세요? 명자는 당황하며 말합니다. 화장실 가는 길이었어요. 민정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명자를 봅니다. 어서 밭으로 가세요. 늦었어요. 명자는 서둘러 밭으로 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휴대폰 속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자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요? 점심시간 명자는 교회 종소리를 듣습니다. 마을에 교회가 있습니다. 명자는 문득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면 누군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일요일에 가봐야겠습니다. 명자는 작은 희망을 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옵니다. 명자는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찍어둔 사진들을 봅니다. 정부 보조금 장부입니다. 증거입니다. 명자는 사진을 소중히 저장합니다. 이걸로 강 사장의 범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봅니다. 교회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명자는 교회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강 사장은 허락합니다. 일요일은 쉬는 날이니까요. 명자는 마을 교회로 향합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아침 햇살에 빛납니다. 명자는 교회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명자는 뒷자리에 앉아 예배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진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명자는 목사님께 다가갑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러세요. 사무실로 오세요. 명자는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사무실에 앉아 명자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시니어 워케이션, 강제노동, 가로챈 보조금. 목사님은 심각한 얼굴로 듣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건 명백한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약해요.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생각에 잠깁니다. 그럼 우리 교회 합창단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명자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합창단이요.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다음 주에 애월 축제가 있어요. 우리 합창단이 공연을 합니다. 거기서 노래로 이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언론도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명자는 눈이 커집니다. 노래로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래 가사에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명자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저희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이 명자의 손을 잡습니다. 두려우시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명자 씨가 시작하면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낼 겁니다. 명자는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 합창단이 비밀 회의를 합니다. 명자도 참석합니다. 합창단원들은 대부분 마을 주민들입니다. 목사님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합창단원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단장이 말합니다. 그럼 노래를 새로 만들어야겠네요. 가사를 어떻게 쓸까요? 명자가 말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담으면 어떨까요? 감귤빛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단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감귤빛 거짓말이라는 제목은 어떨까요? 명자는 눈물이 납니다. 좋습니다. 합창단원들은 밤새 가사를 씁니다. 명자도 함께 씁니다. 달다고 믿은 그 감귤빛 약속이 시큼한 거짓으로 바뀌었네. 명자의 경험이 가사가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축제 날입니다. 마을 광장에 무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관광버스도 도착합니다. 기자들도 보입니다. 명자는 무대 뒤에서 떨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단장이 말합니다. 명자 씨, 우리가 함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때 민정이 나타납니다. 명자 씨, 여기서 뭐해요? 명자는 놀랍니다. 민정이 왜 여기 있을까요? 민정이 무대를 봅니다. 설마 합창단 하는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정의 얼굴이 굳습니다. 민정이 급히 전화를 꺼냅니다. 삼촌한테 알려야겠어요. 명자는 깨닫습니다. 민정의 삼촌이 강 사장이었습니다. 민정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민정이 전화를 겁니다. 삼촌, 큰일 났어요. 명자 씨가 합창단에서 뭔가 하려고 해요. 막아야 해요. 잠시 후 강 사장이 도착합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합니다. 명자,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세요. 명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강 사장이 위협합니다. 무대에 올라가면 후회할 겁니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명자는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나섭니다. 강 사장님, 그만하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 앞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지 마세요. 강 사장은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강 사장이 민정에게 말합니다. 민정아, 볼륨 조절 내가 맡았지. 공연 시작하면 볼륨 꺼버려. 민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드디어 합창단 차례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합니다. 다음은 애월교회 합창단입니다. 명자와 합창단원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객석이 가득합니다. 명자는 떨립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단장이 손을 들어 박자를 맞춥니다. 노래가 시작됩니다. 달다고 믿은 그 감귤빛 약속. 명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점점 힘이 들어갑니다. 시큼한 거짓으로 바뀌었네. 객석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듭니다. 강 사장이 민정에게 손짓합니다. 빨리 볼륨 꺼. 민정은 음향 조절판 앞에 섭니다. 손이 떨립니다. 민정은 명자를 봅니다. 명자는 계속 노래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쉼없이 일했지만 돌아온 건 종이 쪽지. 민정의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삼촌을 도와야 하는 걸까요? 민정은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삼촌이 키워줬습니다. 삼촌은 민정에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삼촌은 노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민정도 공범입니다. 민정은 눈물을 흘립니다. 강 사장이 소리칩니다. 민정아, 뭐해? 빨리 꺼. 민정은 결단을 내립니다. 민정은 볼륨을 최대로 올립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우린 공짜가 아니야, 인간이야. 존엄이 있어. 객석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강 사장이 무대로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합창단원 중 한 명이 장부 복사본을 하늘에 뿌립니다. 종이들이 날립니다. 사람들이 줍습니다. 정부 보조금 횡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자들이 종이를 찍습니다. 강 사장이 소리칩니다. 이건 쇼야.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칩니다. 경찰 불러요. 곧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강 사장은 당황합니다. 이건 오해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명자는 무대에서 외칩니다. 우린 일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명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합창단원들이 명자를 안아줍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경찰이 강 사장에게 다가갑니다. 강 사장님, 서에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횡령 혐의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강 사장은 민정을 봅니다. 민정아, 내가 배신했구나. 민정은 고개를 떨굽니다. 죄송해요, 삼촌.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에요. 경찰이 강 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무대 아래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울고 있습니다. 명자는 무대에서 내려가 어르신들을 안아줍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겼어요. 어르신들도 울면서 명자를 안아줍니다. 기자들이 명자에게 몰려듭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명자는 카메라 앞에 섭니다. 떨리지만 또박또박 말합니다. 우리는 시니어 워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속았습니다. 힐링을 약속받았지만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저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카메라에 명자의 얼굴이 담깁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강합니다. 명자는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광장의 박수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민정이 명자에게 다가옵니다. 명자 씨,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명자는 민정의 손을 잡습니다. 민정 씨가 볼륨을 올려줬어요. 그게 용기예요. 고마워요. 민정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줍니다. 해가 집니다.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명자는 하늘을 봅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명자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구나. 명자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애월민박은 텅 비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명자와 다른 어르신들은 마을회관에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따뜻한 밥, 국, 반찬. 명자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합니다. 명자는 창밖을 봅니다. 민박 건물이 보입니다. 폐쇄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저 안에서 명자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명자는 중얼거립니다. 이제 저 귤은 아무도 따지 않겠구나. 감귤밭이 황폐해져 갑니다. 오늘 아침 명자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편지입니다. 발신인은 민정입니다. 명자는 편지를 뜯어봅니다. 손으로 쓴 글씨입니다. 명자 씨께, 저는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삼촌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날 확성기 켠 건 두려움이었어요. 삼촌이 감옥 가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제 양심이었어요. 명자는 편지를 계속 읽습니다. 삼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욕심이 삼촌을 망쳤어요. 돈을 벌고 싶은 욕심. 저도 그 욕심에 동참했어요. 명자 씨와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해요. 그게 맞는 일이에요. 명자는 편지를 접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민정도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명자는 경찰서로 갑니다. 형사가 설명합니다. 정부 보조금 횡령이 확인됐습니다. 강 사장은 3년간 약 5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보조금 회수 절차를 시작했고 피해자 보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사가 계속 말합니다. 명자 씨 덕분에 다른 피해 사례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10여 건 더 있습니다. 명자는 놀랍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형사가 말합니다. 시니어 워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명자 씨가 용기를 내주셔서 다른 분들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숙연해집니다. 형사가 명함을 건넵니다. 재판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명자는 걷습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명자는 바닷가에 앉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진실을 밝혔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명자는 중얼거립니다. 진실은 단맛도 쓴맛도 있지. 단맛은 정의가 실현됐다는 것. 쓴맛은 민정처럼 휘말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녁에 마을회관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입니다. 화면에 명자의 얼굴이 나옵니다. 시니어 워케이션 사기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칩니다. 명자 씨 덕분이에요. 명자는 쑥스럽게 웃습니다. 하지만 뉴스 댓글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 읽어줍니다. 계약서도 안 보고 사인한 게 잘못이다.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명자는 가슴이 아픕니다. 맞는 말입니다. 명자도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속여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합니다. 명자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갈리고 있다는 게 씁쓸합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비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후 합창단이 해산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명자는 교회로 갑니다.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교회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어요. 일부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합창단도 유지하기 어렵게 됐어요. 명자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제 때문인가요? 목사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일을 했어요. 다만 대가가 있을 뿐이죠. 단장도 말합니다. 명자 씨,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냈으니까 다음 사람들은 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명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합창단원들이 명자를 안아줍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폐쇄된 감귤밭을 찾아갑니다. 테이프를 넘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감귤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감귤들이 떨어져 썩어가고 있습니다. 명자는 감귤 하나를 줍습니다. 썩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입에 넣습니다. 달지도 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미건조합니다. 명자는 감귤나무 아래 앉습니다. 흙을 만집니다. 따뜻합니다. 명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감귤 씨앗입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감귤에서 나온 씨앗입니다. 명자는 흙을 파고 씨앗을 묻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줍니다. 명자는 중얼거립니다. 사람도 다시 자라겠지. 귤처럼.
씨앗을 심고 일어섭니다. 명자는 감귤밭을 둘러봅니다. 이곳에서 명자는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명자는 용기도 얻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 싸울 용기. 명자는 감귤나무에 손을 얹습니다. 고마워요. 나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잎사귀가 흔들립니다. 저녁에 마을회관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민정을 만납니다. 민정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민정은 명자를 보고 멈춥니다. 명자씨, 명자도 멈춥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민정이 먼저 말합니다. 죄송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정 씨도 힘들었겠어요. 민정은 눈물을 흘립니다. 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자는 민정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모두 그래요. 민정이 묻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명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진짜 귤을 키워보는 건 어때요? 이번엔 정직하게. 민정은 고개를 듭니다. 귤을요? 명자는 미소 짓습니다. 네. 우리가 심은 씨앗을 같이 키워요. 민정은 처음으로 밝게 웃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밤이 됩니다. 명자는 마을회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별들이 빛납니다. 명자는 남편 사진을 꺼냅니다. 가방에 넣어왔던 사진입니다. 당신 나 해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해냈어요. 명자는 사진에 입을 맞춥니다. 옆에서 할머니가 말합니다. 명자씨, 우리 내일 뭐 해요? 명자는 생각합니다. 내일이요? 내일은 뭘 할까요? 명자는 대답합니다. 내일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살아가는 거죠. 명자는 창밖을 봅니다. 멀리 감귤밭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나무들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명자가 심은 씨앗은 그곳 어딘가에 있습니다. 언젠가 싹이 트겠죠. 명자는 그걸 믿습니다. 존엄도 그렇습니다. 짓밟혀도 다시 자랍니다. 명자는 그걸 믿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입니다. 명자는 처음 가보는 법정입니다. 큰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집니다. 명자는 법원 계단을 오릅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오늘 증인석에 서야 합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기자들도 보입니다. 명자는 앞쪽에 앉습니다. 강 사장이 들어옵니다. 수갑을 찬 모습입니다. 명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강 사장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명자는 시선을 돌립니다. 재판장이 입장합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피고인 강민수 씨는 정부 보조금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섭니다. 피고인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습니다. 3년간 총 5,200만 원입니다. 또한 노인들을 속여 무급 노동을 시켰습니다. 하루 13시간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제 변호인 차례입니다. 강 사장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피고인은 시니어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서명했습니다. 이는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명자는 화가 납니다. 합의라니. 속인 것인데. 판사가 명자를 부릅니다.
증인 박명자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명자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섭니다. 선서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검사가 질문합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명자는 대답합니다. 하루 5시간 일하고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명자는 깊은 숨을 쉽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13시간입니다. 점심도 김밥 한 줄 뿐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립니다. 검사가 계속 묻습니다. 급여는 받았습니까? 명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숙박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 사용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쓸 수 없는 종이었습니다. 검사가 숙박권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제 변호인 차례입니다. 변호사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증인은 계약서를 읽고 서명했습니까? 명자는 대답합니다.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보이지 않았다면 왜 서명했습니까? 명자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속을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증인의 부주의 아닙니까? 명자는 고개를 듭니다.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부주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속여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글씨가 사람을 속일 줄 몰랐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검사가 영상을 제출합니다. 축제날 합창단 공연 영상입니다. 화면이 켜집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다고 믿은 그 감귤빛 약속. 노래 가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화면 속 명자는 울면서 노래합니다. 우린 공짜가 아니야, 인간이야. 존엄이 있어. 영상이 끝납니다. 법정이 조용합니다. 판사도 숙연한 표정입니다. 검사가 말합니다. 이 노래는 피해자의 절규입니다.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이제 민정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민정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 동생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도 피해자였어요. 동생은 사업 실패 후 달라졌어요. 돈에 집착하게 됐어요. 민정이도 삼촌을 돕고 싶어서 따라갔을 뿐이에요. 민정의 어머니가 웁니다. 명자는 가슴이 아픕니다.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합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CCTV 하드디스크입니다. 검사가 설명합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피고인이 노인들을 감시하던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이 켜집니다. 감귤밭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입니다. 쓰러지는 할머니도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검사가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CCTV를 설치한 사람은 민정 씨였습니다. 명자는 놀랍니다. 민정이요. 검사가 계속 말합니다. 민정 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겨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내부 고발의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반전입니다. 민정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명자는 민정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민정은 삼촌을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강 사장이 벌떡 일어납니다. 민정이 그랬다고요. 내 조카가. 강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판사가 앉으라고 합니다. 강 사장은 주저앉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마지막 변론입니다. 검사가 말합니다. 피고인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노인들의 간절함을 악용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납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변론입니다. 변호사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강 사장이 일어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르신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강 사장은 다시 앉습니다. 판사가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정부 보조금 5,200만 원 전액 환수 및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또 재판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명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명자의 손을 잡습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법정을 나옵니다. 계단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명자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명자는 카메라 앞에 섭니다. 오늘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세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나옵니다. 시니어 워케이션 내부 고발로 전면 재조사 착수. 정부가 전국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명자의 용기가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명자는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입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명자는 생각합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명자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명자는 이미 가장 어려운 싸움을 이겼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제주도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명자는 애월 마을에 남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곳에 남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 명자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시니어 워케이션 추모의 숲 조성식이 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만든 공간입니다.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기억하기 위한 곳입니다. 명자는 행사장으로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대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세상. 명자는 현수막을 봅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릴 기억해주는 세상. 따뜻하네요. 명자는 중얼거립니다. 옆에 선 할머니가 명자의 손을 잡습니다. 명자 씨 덕분이에요. 제주도지사가 연단에 섭니다. 인사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시니어 워케이션 사기 사건으로 고통받으신 어르신들을 기리며 이 숲을 조성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명자도 연단에 오릅니다. 떨리지만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는 박명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게 돼 영광입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저는 제주도에 힐링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싸우는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명자는 청중을 둘러봅니다. 이 숲이 단순히 슬픈 기억만이 아니길 바랍니다. 희망의 장소이길 바랍니다. 우리 노인들도 존엄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명자는 인사를 하고 내려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식수 행사가 시작됩니다. 명자는 삽을 듭니다. 흙을 뜹니다. 나무를 심습니다. 감귤나무입니다. 명자가 심었던 씨앗에서
자란 묘목입니다. 명자는 나무에 물을 줍니다. 잘 자라렴. 명자는 나무를 쓰다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합창단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귤빛 사람들. 명자도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무대에 오릅니다. 단장이 손을 듭니다. 노래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노래입니다. 감귤빛 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네. 명자가 노래합니다. 진실의 향기로 다시 피어났네. 합창단원들의 목소리가 하나 됩니다. 청중들이 함께 부릅니다. 노랫소리가 마을에 퍼집니다. 공연이 끝나고 명자는 민정을 만납니다. 민정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마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정이 명자에게 다가옵니다. 명자 씨 오늘 노래 정말 좋았어요. 명자는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요. 민정이 말합니다. 저 귤밭 시작했어요. 작은 땅이지만 정직하게 키울 거예요. 이번엔 진짜 달게 익힐게요. 명자는 민정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진짜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줍니다. 과거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미래입니다.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긴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합니다. 명자는 사람들 사이에 앉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곳에 가족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합창단원들, 목사님, 그리고 민정. 식사 중에 정부 관계자가 찾아옵니다. 명자 씨를 찾습니다. 명자가 일어납니다. 관계자가 악수를 청합니다. 명자 씨 덕분에 시니어 일자리 정책이 전면 개편됩니다. 이젠 어르신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는 우체통을 봅니다. 편지가 하나 와 있습니다. 발신인을 봅니다. 아들입니다. 명자는 놀라서 편지를 뜯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뉴스에서 엄마를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읽습니다.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뉴스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강한 사람, 용감한 사람. 곧 한국에 돌아갈 거예요. 제주도에 찾아가도 될까요? 엄마 보고 싶어요. 명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울면서 웃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니. 명자는 하늘을 봅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당신 우리 아들이 돌아와요. 명자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교회에 갑니다. 제단 앞에 섭니다.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우린 잊지 않으리 그날의 노래를. 명자는 문구를 읽습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날의 노래. 진실을 외친 그 노래. 예배가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명자는 감귤밭으로 갑니다. 민정에 바칩니다. 작은 밭이지만 깔끔합니다. 감귤나무 묘목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민정이 물을 주고 있습니다. 명자가 다가갑니다. 잘 자라고 있네요. 민정은 미소 짓습니다. 내 정성껏 키우고 있어요. 명자는 나무 한 그루 앞에 섭니다. 명자가 심었던 씨앗에서 자란 나무입니다. 이제 제법 컸습니다. 작은 잎들이 돋아나 있습니다. 명자는 잎을 만져봅니다.
부드럽습니다. 생명이 느껴집니다. 민정이 말합니다. 내년엔 열매가 열릴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수확해요. 민정이 웃습니다. 좋아요. 명자 씨가 제일 먼저 따세요. 두 사람은 나무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명자는 바닷가에 앉아 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입니다. 황금빛입니다. 감귤빛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명자는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밀려갔다가 다시 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명자는 주머니에서 감귤 하나를 꺼냅니다. 민정이 준 것입니다. 민정이 키운 첫 감귤입니다. 명자는 껍질을 벗깁니다. 향기가 납니다. 좋은 냄새입니다. 명자는 한쪽을 떼어 입에 넣습니다. 씹습니다. 달콤합니다. 정말 답니다. 명자는 미소 짓습니다. 제주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명자는 창문을 엽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감귤 향이 섞여 있습니다. 명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명자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합창단 연습도 가야 하고 민정의 밭도 도와줘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입니다. 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더 이상 지친 노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명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짓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집니다. 감귤밭 너머로 햇살이 비칩니다. 감귤 하나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명자는 그 감귤을 봅니다. 아름답습니다. 명자는 중얼거립니다. 진실의 향으로 익었다. 명자는 길을 걷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명자 씨 좋은 아침이에요. 명자도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명자는 계속 걷습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바다도 파랗습니다. 명자의 마음도 맑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명자는 아이들을 봅니다. 저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명자가 싸웠으니까. 명자가 목소리를 냈으니까. 명자는 그걸 믿습니다. 명자는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종이 울립니다. 땡땡땡.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명자는 멈춰서서 종소리를 듣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명자는 다시 걷습니다.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감귤밭에 도착합니다. 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자 씨 왔어요. 오늘 모종 심을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시작합시다. 두 사람은 삽을 듭니다. 흙을 팝니다. 모종을 심습니다.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해가 중천에 뜹니다. 명자는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봅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완벽한 날씨입니다. 명자는 생각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하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명자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땅을 만집니다. 따뜻합니다. 생명이 느껴집니다. 명자는 웃습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웃음입니다. 명자는 살아있습니다. 진짜로 살아있습니다. 명자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고통에서 시작해 용기로 이어지고 희망으로 끝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